회사에서 AI를 쓰라고는 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파일 업로드가 막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안 때문에 개인 회사 PC에서는 파일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챗GPT나 클로드를 쓰더라도 엔터프라이즈 계정에서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클로드이나 코덱스 데스크탑 같이 로컬 파일을 읽는 도구는 보안 클라우드 안에서만 실행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자체 서버나 승인된 클라우드에서만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건설사는 계약, 원가, 공정, 안전, 품질, 협력사 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AI를 쓰려면 접속해야 할 곳은 많고 파일은 못 올리고 권한은 복잡하고 용어는 어렵고 환경 구축 비용은 큽니다. 그러면 AI에 익숙하지 않은 현장 직원이나 고무 담당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보안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AI나 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 환경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현업은 AI를 연습할 기회조차 잃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말 위험한 데이터는 회사 차원에서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둘째, 보안 문제가 크지 않은 자료부터는 승인된 방식으로 AI 활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도 모든 구역이 출입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일반 작업구역, 위험 작업구역, 출입 통제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AI도 그렇게 나눠야 합니다. 사실 회사들은 예전부터 정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통제를 해왔습니다. 회사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게 합니다. 외부 메일로 파일을 첨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USB 사용을 막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까지 제한합니다. 현장 사진, 도면, 회의 자료, 공문, 계약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먹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출력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화면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 내용을 말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기술 장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보안의식, 즉 어떤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지 알고 스스로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완벽히 못 막으니 아무렇게나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AI는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가 보안 장치 없이 외부 클라우드나 공개 AI 서비스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직원 보안의식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기술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부자의 나쁜 마음까지 기술로 완벽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자료가 외부 AI 서비스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AI 보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일단 막자, 파일 업로드 금지, 외부 AI 접속 금지, 데스크탑 앱 설치 금지, 개인 계정 사용 금지. 위험한 사용을 막는 것은 필요합니다. 계약 금액, 입찰 전략, 원가 자료, 개인정보, 사고조사 자료를 아무 AI에나 넣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위험하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법령을 요약하는 일과 회사의 입찰 전략을 분석하는 일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일반 회의록을 정리하는 일과 클레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일도 위험도가 다릅니다. 작업 일부의 일반 작업 내용과 협력사 단가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모든 자료를 한 덩어리로 보고 AI 금지라고 하면 현업은 안전한 업무에서도 AI를 못 씁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무 기준 없이 알아서 AI 써보세요라고 하면 위험한 자료가 외부 서비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금지와 방치 사이의 중간지대입니다. 이 자료는 써도 된다. 이 자료는 회사 승인 환경에서만 써야 한다. 이 자료는 AI에 넣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이 있어야 현업도 움직이고 보안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완벽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AI를 활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엔터프라이즈 LLM을 구독하고 자체 서버에 오픈에이트 모델을 올리고 AWS, GCP, 애저 같은 보안 클라우드 안에서만 실행하고 로그와 권한을 모두 관리하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LLM은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을 읽고 요약하고 답을 만들어주는 AI의 머리입니다. 오픈에이트 모델은 회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AI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클라우드는 회사 밖에 큰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보안 설정을 잘하면 회사 내부 시스템처럼 통제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환경이 완성될 때까지 현업이 AI 활용 경험을 거의 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AI는 좋은 모델을 붙인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업무 패턴에 맞춰 써야 하는지, 어떤 결과물은 사람이 검토해야 하는지 계속 맞춰가야 합니다. 이 감각은 문서로만 배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업 일부를 요약해보고 회의록에서 조치사항을 뽑아보고 공정보고서 초안을 만들어봐야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안 환경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안 문제가 크지 않은 자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공개 법령, 공개 기준, 일반 교육 자료, 민감 정보가 제거된 회의록, 내부 공유가 가능한 작업 일보처럼 위험도가 낮은 자료부터 AI로 다뤄보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복잡한 회사는 팔란티어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플랫폼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플랫폼은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의 여러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큰 작업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온톨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회사 업무 지도입니다. 건설업에서는 프로젝트, 공구, 공정, 협력사, 설계 변경, 품질 지적, 안전 이슈, 공문, 회의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질 지적사항은 특정 공구와 연결되고 특정 협력사와 연결되고 특정 공정 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모르면 AI는 그럴듯한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 현장에 맞는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팔란티어와 협업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큰 플랫폼이고 데이터 연결과 분석에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건설업 자체에 최적화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의 공정, 공무, 품질, 안전, 원가, 협력사 업무를 아는 사람은 건설 전문 인력입니다. 외부 플랫폼 회사는 도구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연결해야 하는지, 어떤 보고서가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하는지는 현업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업이 AI 활용 연습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요구사항도 흐릿해지고 불필요한 기능이 늘어나고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 화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착오가 많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작은 AI 활용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플랫폼을 도입하더라도 현업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압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표현은 AI 안전 작업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아무 바닥에서나 절단하고 용접하고 조립하지 않습니다. 작업대가 있고 공구가 있고 안전장치가 있고 작업 기준이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에게 알아서 조심해서 AI 써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해도 안 됩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승인된 AI 작업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팀에는 공문 초안 작업대가 있습니다. 회의록, 사진 설명, 기존 공문 양식을 넣으면 AI가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단, 계약 책임이나 비용 표현은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한다고 표시합니다. 공사팀에는 공정표 요약 작업대가 있습니다. 공정표와 주간 회의록을 넣으면 AI가 지연 구간, 주요 변경사항, 다음 주 리스크를 정리해줍니다. 단, 공기 연장이나 책임 판단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안전팀에는 안전점검표 검토 작업대가 있습니다. 점검표와 사진 메모, 기존 지적사항을 비교해서 누락 가능 항목을 표시합니다. 단, 최종 안전 판단은 안전 담당자가 합니다. 품질팀에는 품질 지적사항 분류 작업대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자나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묻고 조치 현황을 정리합니다. 현장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모델을 써야 하지보다 작업일보 정리 버튼이 어디 있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AI 네이티브 조직은 직원 모두가 모델 구조를 외우는 조직이 아닙니다. 직원이 자기 업무 흐름 안에서 AI를 자연스럽게 쓰는 조직입니다. AI 안전 작업대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5단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등급을 나눕니다. 공개 자료, 내부 일반 자료, 민감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법령이나 공개 기준은 비교적 자유롭게 AI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의록이나 작업일보는 회사 승인 환경에서 다루면 됩니다. 계약 금액, 원가, 입찰 전략, 개인정보, 사고조사 자료는 고보안 환경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두 번째, AI 사용 구역을 나눕니다. 일반 AI 구역에서는 공개자료 검색, 문장 다듬기, 교육자료 요약을 합니다. 회사 승인 AI 구역에서는 작업일보, 회의록, 공정보고서, 품질과 안전점검표를 다룹니다. 고보안 AI 구역에서는 원가, 계약, 클레임, 사고자료처럼 민감한 업무를 다룹니다. 세 번째, 업무별 템플릿을 만듭니다. 직원에게 빈 채팅창만 주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도 어렵고 품질도 들쭉날쭉합니다. 대신 회의록 조치사항 추출, 작업일보 주간 요약, 안전점검표, 누락 체크, 공문 초안 작성처럼 업무별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근거와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서 RAG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AI가 그냥 머릿속에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 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료 찾아보고 답해라입니다. 그리고 로그가 필요합니다. 로그는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로 어떤 AI 작업을 했는지 남겨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 개선 루프를 만듭니다. 한번 교육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현업이 써보고 틀린 결과를 기록하고 불편한 점을 모으고 템플릿과 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루프입니다. 실행하고, 확인하고, 고치고, 다음 작업에 반영하는 반복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일보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매일 작성한 작업일보를 사람이 하나씩 열어보고 주간 보고서를 만듭니다. AI 작업대가 있으면 승인된 폴더 안에 작업일보를 읽고 일자별 주요 작업을 뽑고 누락된 날짜를 표시하고 공종별 작업 내용을 정리해서 주간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단순히 회의록을 요약하는 데서 끝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 회의록과 이번 회의록을 비교하고 담당자별 조치사항을 뽑고 완료된 것과 미완료된 것을 나누고 다음 회의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주면 훨씬 실용적입니다. 공정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정표에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인된 환경에서는 주요 지연 구간, 변경 전후 차이, 다음 주 리스크, 보고서 문장 초안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 연장, 계약 책임, 클레임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품질과 안전 점검표도 좋은 시작점입니다. AI가 사진 메모, 점검표, 기존 지적 사항을 비교해서 반복 지적 유형이나 누락 가능 항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판단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AI는 놓칠 수 있는 것을 표시해주는 보조자입니다. 공문과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회의록, 사진 설명, 공정표 변경사항, 기존 양식을 읽고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문서, 계약과 비용이 걸린 문서, 책임 표현이 들어간 문서는 사람이 최종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AI는 찾고, 읽고, 분류하고, 초안을 만들고 빠진 것을 표시합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승인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다고 일이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 기준이 있어야 더 큰 장비도 쓰고 더 어려운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보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을 지키면서도 현업이 쉽게 쓸 수 있는 AI 작업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대한 플랫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크지 않은 자료부터 AI로 다뤄보는 것입니다. 작업일보 하나, 회의록 하나, 공개기준 하나, 교육자료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엔터프라이즈 LLM을 쓰든 자체 서버를 만들든 팔란티어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플랫폼을 도입하든 우리 회사에 맞는 요구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의 AI 전환은 기술 회사가 대신 완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AI를 이해하고 보안 기준 안에서 활용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설인이 AI를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쓰는 방법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